grammar and discourse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course라는 거는 좀 생소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discourse라는 거는 담화예요, 담화. 담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대화죠. 대화일 수도 있고 나의 독백일 수도 있고 어쨌건 어떤 말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담화. 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문법과 그 이야기, 담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목이 붙었겠죠. 읽어볼게요. Form, meaning, and use of language. 아까 3박자 했죠. 문법의 3박자는 form, meaning, use. are context sensitive and are co-constructed by the members of a particular discourse. 자, context sensitive라는 거는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그 맥락 얘기했죠. 어디서 얘기했더라? 먹어 이것도 먹다, 먹어라 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먹어라 라고 말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드세요 라고 얘기할 때 먹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야. And are co-constructed. 그 사회적 멤버와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이 공유한 어떤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센스 막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어서 그리고 그 담화에 누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뭐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계속 해볼게요. Therefore, teaching language through discourse is inevitable. 그래서 이 담화를 이용해서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inevitable.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만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어라는 건 어디 갔죠? 언어라는 것은 목적,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구예요, 도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가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도구는 그 담화가 어떤 담화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총칼 어떤 그 재료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요소들이.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는 담화 속의 학생들을 노출시킴으로써 담화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언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자, Celsin, Murcia, and Olstein define discourse as an instance of spoken or written language with describable interrelationships of form and meaning. 그래서 형태와 의미가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내재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구어로 혹은 문어체로 나오는 것이 바로 discourse, 담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at relate coherently to an external communicative function or purpose and a given audience or interlocutor.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통일성 있고 이렇게 응집력 있게 딱 되어 있어서 그 관중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오디언스죠. 그리고 interlocutor, 대화 상대자예요. Another speaker. 내가 speaker 1이면 상대가 speaker 2다. 그러면은 그 둘이가 interlocutor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들을 모두 다 아울렀을 때 어떤 특정한 function을, communication을 위한 도구로서 쓰인다라고 적혀 있네요. 언제요? In a particular context. 맥락은 빠지지 않죠. In other words, context defines the way we use the language. 다시 한번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맥락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맥락이 뭔가를 정의해요. 뭐를요? The way we use the language. 언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And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such factors as 상대가 누구인지, who the audience, 누가 듣는지, where the communication takes place, 그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what communication takes place before and after a sentence in a question, in question, 그 전후 맥락, implied versus literal meanings, 뭔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 안에 의도된 말, 혹은 literal, 진짜 그 문자 그 자체로 나타난 말. Styles and registers, 그리고 그 문체 그 자체, the alternative forms among which a producer can choose.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했나? 이거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건 먹을래? 이건 먹지? 이건 먹자? 하지 않고 왜 이거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왜 대안적인 그런 형태로 굳이 이야기했을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어떻게 한다? 문법을 제대로 쓸 수 있다. It's important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features of discourse as the patterns of language forms emerge out of discourse and are shaped by an ongoing process. 중요한 거는 어쨌건 모든 이런 연결성, interconnectedness, 이 연결성들을 잊으면 안 되고 뭐와의 연결성? discourse. All features of discourse. 이런 특징들이 모두 interconnected 되어 있고 그리고 언어의 language forms가 emerge out of discourse. 그 대화 중에, 은연 중에 파생이 되며 are shaped by an ongoing process. 그 단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계속 문법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가 shaping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인데요. emergent grammar 한번 볼게요. emerging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점점점 발생한다는 거죠. grammar는 문법이고요. 문법이라는 거는 없다가 생기고 그게 아니고 emerging 뭔가 이렇게 탄생하듯이 점점 growing 해나간다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마치 내재적으로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점 이렇게 숙련이 되어 가면서 그것이 발달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나무처럼 뭐는 아니라고요? 없다가 내가 배웠어 그걸 안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있긴 있다. 그렇지만 그게 점점 더 잘 쓸 수 있도록 발달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Hopper, the patterns of language emerge through repeated use and become sedimented as fixed or semi-fixed patterns that may look stabilized.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건 patterns of language emerge. 언어라는 그 패턴, 배우는 그 패턴이라는 것이 점점 더 emerge, 탄생되어진다, 슥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Through repeated use, 어떤 담화들이 계속 사용됨으로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정된 혹은 semi-fixed, 거의 반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그 프로덕트가 되고 and may look stabilized. 나중에는 마치 그것이 고착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 언어라는 것의 하나의 생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사용해졌고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expression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From this perspective, grammar is not the source of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법이라는 거는 not the source of understanding, 이해되어야 할 것도 아니고 and communication, but a byproduct of it. 그리고 communication을 위한 어떤 source도 아니고 뭐예요? 그저 하나의 byproduct, 부산물처럼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그게 그냥 생겨가지고 거기다 fixed 패턴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 stabilization 이런 거예요. Earlier, 더 일찍이 Hooper argued that grammar is a real-time activity, 어떤 실시간적인 활동이다, whose regularities are always provisional and continuously subject to negotiation, renovation, and abandonment. 어떤 그 생명력, 어떤 생물이라는 거예요, 문법은.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쓸래 저렇게 쓸래 이렇게 교섭을 하기도 하고 renovation, renew 되기도 하고 그리고 abandonment,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지기도 해요. We are tentatively making meaning and making sense with patterns that have been previously used and that are familiar to us.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meaning making을 하고 있죠. 익숙한 방식대로요. Therefore, the patterns of linguistic rules are based on frequency.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그 패턴이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 뭐 킹리적 가심 이런 거 있죠. 한 번, 두 번 유튜버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써요. 확대돼요. 자꾸 frequency 빈도가 높아져요. 킹리적 가심이 이제 찾아보면 뜻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은 빈도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 안 써요. 한두 명이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자꾸 쓰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뭐 패턴으로 하나의 어떤 stabilization을 겪어 나가는 거죠.
계속할게요. For instance, originally the proper noun Google was used to refer to the online search engine. 그 구글이 온라인 서치 엔진을 말하는 건데, and now also functions as a verb to mean to look up information online. 한번 찾아보다. Can I Google it? 이런 식으로. Did you Google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We often hear people saying, Why don't you Google the word so that we know what it is? 찾아보는 게 어때? Search 해봐. In the Chinese language, a similar linguistic phenomenon has happened with the name of the company Baidu. 바이두도 난 바이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쨌건 그렇게 됐다. 이 글자는 알 것 같아요. 100백자죠.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to capture this dynamic 이러한 역동성 언어라는 게 하나가 생기고 고착화되고 자리 잡기까지 참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이런 dynamic, 이런 역동성, complex, 복잡성, 그리고 adaptive nature of language 뭔가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언어의 적응력. Larson Freeman proposed the term grammaring. 이 액티브한 어떤 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어 그 자체에. 그래서 grammaring이라는 단어를 창실하게 만들어냅니다. Which shifts the focus from the product of learning static grammar rules to the process of using grammar in real-world communicative contexts. 그래서 언어의 문법을 배운다는 거, 그것을 하나의 product of learning static grammar rules. 어떤 정적인 그렇게 고착화된 문법을 배운다. 그것의 결과로서 보지 않고 product로서 보지 않고 X. 뭘로 봐요? process. 하나의 과정으로서 본다 of using grammar in real world communicative contexts. 이런 의사소통 맥락에서 문법을 사용한다는 걸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식한다. 무슨 말이냐면 the notion of grammaring helps us move away from the usual traditions of teaching grammar as a body of knowledge and instead treats grammar as a skill to develop.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법이라는 거를 가르쳐져 가지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어떤 그 개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treats grammar as a skill, 어떤 능력으로 to develop, 발달시켜야 되는 어떤 능력으로서 그래마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이 뜻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선생님이 오늘 가정법 현재 알려줄게, 과거 알려줄게, 미래 알려줄게 해서 달달달 예문이랑 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if라는 절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다.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킬이 점점 디벨롭해져요. 어느 날은 내가 if I were 하고 내가 시제를 잘 못 맞췄는데 if I were까지만 맞추고 나머지 다 틀렸는데 오늘은 if I were you 그 다음엔 또 조금 맞고 점점점 그 한 문장이 정확한 그 문법의 형태로서 점점 어프로칭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능력, 발전시켜야 되는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했다. Grammaring also refers to the organic process of using grammar constructions accurately, meaningfully, and appropriately.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속적인 organic process, 어떤 유기적인 과정이다. 문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써나가려는 그러한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 그래서 일부가 틀렸다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고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보니 표준적인 그 영어 문법 그거에 한 80% 정도 일치하는 것 같다. 옛날에는 70%, 50% 일치했는데 그럼 발전해 나가는 그 발전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시험은 그렇잖아요. 내가 일부를 맞게 적어도 그 전체 문장이 틀리면 틀렸다고 하죠. S 하나 안 붙여서. 다른 거는 다른 형태라든지 어떤 그 시제나 아니면은 수의 일치 이런 게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S 하나 복수 S 안 써도 그럼 그 문장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는 얘가 문법 그 문장을 쓸 때 비동사까지 맞췄는데 오늘은 보니까 비동사의 문법 중에 수의 일치까지 맞추고 오늘은 비동사의 수의 일치에 그 다음에 과거 시제까지 맞추고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지향성을 어떤 발달성, 어떤 성장성 그거를 더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ing가 붙었잖아요. 뭔가 역동성이 있는 거죠. 뭔가 해나가고 있는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문법이 발달하는 그 자체,
정확하게도 써야 하지만 의미 있게도 써야 하고 적절하게도 써야 하고 이 세 개의 요소가 뭐랄까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그 단계를 형상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파트의 끝이고요.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가 How to teach grammar, 그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렇다면 문법이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돼요. 쭉 정리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쨌건 문법은 언어를 이루는 기초적인 요소인데 그 요소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이기 때문에 문법 또한 어떤 도구를 떠받쳐주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와 의미, 번역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활용론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이해가 더더욱 중요한데 그것은 맥락과 그리고 디스코스의 어떤 통일성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그 디스코스 내에서 문법의 선택이란 그 디스코스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이러한 특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문법이라는 그 아이디어, 그 지식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발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법의 특징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는 과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이러한 문법의 특징을 존중하면서 특히나 using appropriately 이거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grammaring 뭔가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을 중시해 가면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뒤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